이 똑같은 양배추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240까지 올라가는,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모든 당뇨인 분들 혹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양배추에 뿌려서 먹거나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저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할 때는 1년간 이렇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4가지,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인 분들에게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냐, 아니면 뭘 먹으면 당뇨가 치료됩니까? 이런 자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배추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양배추 굉장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혈당 관리 효과 톡톡히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양배추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또 어떻게 잘못 먹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배추, 우리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뜯어 드시는 분도 있고 채 썰어 드시는 분도 있고 데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가지 핵심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양배추를 드실 때 숨어 있는 탄수화물들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양배추 먹을 때 넣는 드레싱이고요. 그 드레싱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나 마요네즈,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콜릿 푸딩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먹는 셈인 거죠. 말이 안 되죠. 2번째는 양배추 즙입니다. 왠지 이런 채소를 즙으로 갈아서 먹게 되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폭탄을 그냥 몸 안에 때려 넣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양배추 즙처럼 비슷하게 많이 드시는 게 CCA 주스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서 아침에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딱 마시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글로코피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 CCA 주스 마시고 혈당이 240까지 올라가는,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셔서 아침에 양배추를 갈아서 드시고 CCA 주스를 드셨더니 언젠가부터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범인은 그 양배추즙이었습니다. 아침에 양배추즙을 먹을 때마다 점심 전에 졸리고 컨디션 떨어지고 피곤하고 뒷목이 서는 느낌도 받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배추즙은 보통 당류가 한 포에 5g에서 많게는 당류가 10g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 직접 집에서 갈아 먹는 양배추즙, CCA 주스 모두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배추를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양배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똑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이 양배추만 추가해도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배추의 속잎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겉잎보다 속잎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양배추에는 카르티노이드, 비타민C,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염증,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배추의 유황 성분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당뇨뿐만 아니라 피지 조절과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양배추는 정말 추천되는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를 아침에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점은 이 양배추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위벽을 굉장히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방지를 해주면서 하루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사실 언제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드셔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고 점심, 식전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저녁에도 먹고 언제 드셔도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배추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는 식사 전에 드시면 효과가 배로 극대화가 됩니다. 식전에 약 50g에서 100g 정도의 이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게 되면 이 양배추에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 뒤에 식사에서 들어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분간 좀 더 집중해서 혈당 관리를 해봐야겠다 할 때는 양배추를 식전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씻어서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 쌈장을 찍어 먹는 건데요. 그냥 쌈장은 혈당을 올립니다. 저당 쌈장을 구비해 두시고 양배추를 뜯어가지고 씻고 식전에 이렇게 찢어서 드시면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쳐 먹거나 익혀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쳐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나 영양분은 조금 파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당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소화가 편하게 되어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당 쌈장을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효과를 극대화해서 드시고 싶다면 그 데친 양배추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이 양배추를 먹는 건데요.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양배추와 굉장히 궁합도 잘 맞고 혈당 안정화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양배추에 흰쌀밥을 올려서 저당 쌈장이랑 같이 드시면 흰 쌀밥만 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혈당을 덜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더 좋은 것은 양배추에 복합탄수화물인 흑미밥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양배추에 뿌려서 먹거나 양배추를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정말 모든 당뇨인 분들 혹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저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할 때는 1년간 이렇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불포화 지방산과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완전히 이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동장치 걸어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양배추 같이 먹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산도가 0.8% 미만의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 첨가가 되지 않고 화학 공정이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먹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이 있어서 정말 포만감도 길어지고 컨디션도 개선되고 지식의 맛 지난 2달 전 영상보다 아마 제가 살이 좀 빠진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살 빠지는 효과까지 제가 얻은 걸 느낀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시엔 다구즈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조금 다른 제품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점이 제가 올리브 오일을 6개 종류를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제일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잔 이렇게 먹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다른 것들은 좀 올리브 오일만 먹기엔 조금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시안 다그지만 제품은 맛이 괜찮아서 산미도 괜찮고요. 여러분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정말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구비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아침 식사 루틴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뿌려 먹기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드셔도 정말 신기하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혈당도 안 올라가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이런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으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와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장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그리고 과도한 트림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성분 자체는 익히게 되면 파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약 성분, 와파린과 같은 비타민 K가 영향을 받는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의료진과 상담 이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양배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양배추 건강하게 먹는 방법 4가지, 식전에 먹기, 데치거나 익혀서 먹기, 시금치와 함께 먹기, 올리브유와 함께 먹기,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